예,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돌아왔습니다. 저기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다 같이 한번. 네. 하나, 둘, 셋.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보통 이제 살면서 사실 이렇게 별로 안 친한데 훅 들어오는 그 무례한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참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줌마라고 불리울 때, 예, 그러니까 영화관에 갔는데 뒷 자리에서 이제 한 커플이 너무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막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그러는 거 진짜 싫어. 나 진짜 너무 열받아. 네, 이거 뭔가 좀 진짜. 이게 정부 정책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진짜예요. 이건 이제 수다를 계속 떨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째려봤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그 커플 중에 남자가 부른 거예요. 그 커플은 이성의 커플이에요. 남녀. 생각하셨죠? 네. 그 남자가 아줌마 하고 앞에 가는 이분을 부른 거죠. 아줌마 그러면서 딱 불러 세워놓고 기분 나쁘게 왜 째려보고 난리냐고. 당신 뭔데 그러냐고. 이 아줌마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는데 왠지 이 아줌마라고 이렇게 딱 부르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경험들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기 시작하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20대 초반에도 제가 신촌을 이제 가면서 그 이성의 커플,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성의 커플이 이제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 커플 여자분의 우산을 되게 세게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욕을 했는데 이제 같이 욕한 거죠. 저희도 제 친구랑.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야 아줌마 이랬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줌마 뭘 잘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계속 말끝마다 아줌마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아줌마처럼 보이나? 이게 그 생각이 먼저 들죠. 그 말린 거죠. 완전히 말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결국 흐지부지 돼서 왔는데 거의 제가 몇 년간을 후회했던 것이 아줌마 아빠한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 후회가 영화관에서도 돼요. 그랬어야 돼. 네. 아줌마 뻘이면 반말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아줌마 뻘이면 거의 이모 뻘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청년?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그게 보통 알리잖아요. 아줌마라는 말이 상대방이 분명히 약간 내 나이대와 상관없이 그냥 약간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 그냥 보이면 그냥 아줌마라고 그냥 이렇게 확 부를 수 있는데 그걸 되게 보통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설명하거나 내가 왜 아줌마가 아닌지. 근데 그러고 나면 집에 오면 또 자괴감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줌마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이게 나도 뭔가 늙어 보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에서 그렇죠. 오는 이런 거하고 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줌마 이렇게 호칭을 할 때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아줌마랑 호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성을 호칭하는 언어는 대부분 그런 식이죠. 욕 아니면은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를 그냥 호명한 것 뿐인데 왜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냐라는 이중 메시지를 주면 사람 미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줌마도 그렇고 처녀도 제 작은 엄마도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옆구리살 만지면서 처녀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벌써 튀어나오면 어떡해? 근데 제 순간적으로 내 처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 처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지칭한 거는 맥락은 이해했는데 순간적으로 처녀 아닌데를 할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친척이라서 그죠? 친척이라도 뭐 상관없긴 해요. 뱃살과 처녀가 또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아니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몸매가 좀 좋아야 된다. 그렇죠. 성적 매력을 풍겨서 결혼 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제 비난이죠. 순간적으로 그 처녀라는 단어가 꽂혀가지고 그걸 설명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고 아줌마도 사실 그 조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여성들의 사실 조건 나이대가 중년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게 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럴 때 저는 내 아줌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줌마라고
호명됐을 때 왜 불쾌한지를 조금 살펴보면 거기에 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일단 아줌마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아줌마 이 길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그렇죠. 없고요. 그죠? 뭐 그거는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약간 내가 뭔가 나를 비난하고자 할 때 아줌마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대한 대응은 저 아줌마 아닌데요라는 대응은 아니다. 그건 정말로 그건 싸움의 진 거예요. 기술에서 완전히 예, 진 거죠. 지고 들어가는 거다. 그쵸.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했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라고 상대방 그런 식으로 우길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 식민지의 조선진을 일본이 조선진이라 부른 게 왜 기분 나빠요? 조선인이라고 한 것뿐인데. 근데 어쨌든 비하로 사용하기도 했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쾌감이 사실 굉장히 팩트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식민지의 조선진이라 부르는데 왜 기분 나쁜 거야?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런 의미에서 딱 대응이 될 수는 있겠네요. 참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약간 당혹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싸움에 일법칙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막 그 꽃배의 말 속에 그러니까 상대방 수에 말리지 말아라. 그죠? 맞아요. 페이스에 말리지 마라. 내 페이스를 유지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싸움에서 그게 사실 제일 먼저 되면 사실 이긴 거나 다름 없죠. 뭐 말리지 않으면. 예.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친구랑 둘이 술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남자들이 친구랑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키는 작은데 좀 통통해요. 친구는 느씬한 편이고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내 친구가 괜찮으니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술 좀 오르니까 이 새끼들이 점점 날 까는 거예요. 제가 통통하다는 걸 갖고 드립인지 디스인지 미묘하게 까는데 그쯤에서 남자 하나가 저보고 님은 왜 이 친구랑 같이 다녀요? 그냥 비슷한 친구랑 다녀요. 하는 거예요. 그때 멘붕이 딱 오는 거예요. 네. 네. 아주 못된 놈을 만났네요. 그죠? 네. 예. 갑자기 감정이입이 됐어. 네. 이분한테 이 새끼를 어떡하지? 이런 진짜. 생각이 들죠? 이럴 때 네. 그러면 네. 이분이 제일 순간적으로 지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미우면 안 돼요. 날씬한 친구가. 날씬한 친구가 미워버리면 지는 거예요. 또 그렇죠. 여기서. 예, 여기서는 자매로 가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 옆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얘가 뿌듯해하나 혹시? 이거를 왜냐면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네. 얘가 내 편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욕할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의 싸움을 자기들의 인정과 지 얼굴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런 말 하는 애들 치고 내야 진짜 외모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배우질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학습하지 못한 남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순간에 이 친구가 옆 친구가 미워지면 지는 거다 우선. 제일 그렇죠. 하수다. 예. 그렇죠. 그게 제일 하수죠. 예. 나 지금 너무 감정입해가지고 지금 네, 저도 마음이 안 감정이 좋아. 되네요. 지금 예. 굉장히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비열하게. 이게 아까 이제 자매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느씬한 친구 쪽에 대한 어떤 우리가 충고를 했는데 모욕을 당한 요 친구 쪽이 자꾸 저희가 이제 아니 어쨌든 감정이입이 모욕당한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맞아요. 모욕 예. 안 당해본 사람은 사실 몰라요. 어차피. 그렇죠. 예. 세상이 뭐가 힘든지 모르죠. 그쵸. 네, 그 어떤 이런 식의 옆에서 이제 시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이럴 때 한마디 할까요? 네 친구, 너나 친구 잘 친구 놀아? 뭐 어떻게 해야 너는 되지? 참 쉽지가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예. 사연에 이럴 때는 내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까요? 아 좋네요. 내 친구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니면 이때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비슷한 친구랑 다녀야 하면 비슷한 친구랑 안 다녀서 죄송해요. 네, 너무 죄송해요. 비슷한 친구 다녀야 되는데. 괜찮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그냥 엄청 중요한데. 예, 표정으로 거의 빈정거리는 예, 표정. 광기 어린 표정으로 다닐게요. 예, 죄송하네요. 진짜 미안한 표정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예. 이 순간에 말리면 안 돼요. 예. 약간 입을 앙당 물면서 네. 아유, 이런 거 외웁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적어놔야겠어요. 기술이라는 저도. 것도 사실 좀 암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기술 암기도 필요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분노감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세 이전에 막 살면서 부모한테 분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분노를 계속 이렇게 했다가 그때 터뜨려요. 완전히 이거를 눈을 터뜨려요. 터뜨려야 돼요.
네. 맞아. 일단 싸움에서는 첫 번째 기싸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표정, 눈빛 이런 걸로 먼저 상대방을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지면 안 돼. 그렇게 공격 당했을 때 약간 무서운 듯이 이렇게 눈을 내리깐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말리는 거죠. 지는 거고. 완전히 기싸움이에요. 사실 몇 마디 하고 말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사실 그게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이 순간에 한 마디 하는 게 용기예요. 이 순간 무슨 말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 말의 문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해도 돼요. 사실 이때 공격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해요. 그냥 아무 말. 근데 문제는 최악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에 와서 열 받아가지고 정말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기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강백부님은 그럴 때 이렇게 무섭지 않으세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막 맞을 수도 있잖아요.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가? 저 겁이 좀 많거든요. 저는 약간 겁이 많아요. 저는 약간 어떨 때는 진짜 날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면 결국 날 죽이기밖에 더 하겠군. 결국은 난 죽겠군.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건가요? 우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무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거나 죽이거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 어떨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게 진짜 죽는 거 말고요. 진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겪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일상에서 겪는 그런 불특정 다수 이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랑 싸워야 될 때가 있다거나 내 말을 표출해야 될 때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되게 거대한 싸움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인생이라는 거대한 항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인생은 있잖아 기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기거나 지거나야. 근데 그게 굉장히 경쟁적인 어떤 경쟁 사회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네가 뿜는 아우라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서야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뭐 결국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해석하시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은 별론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엄마가 그렇게 멋있네요. 살아왔고 그것을 본인이 증명하는 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여자분들 이 사회에서 꽃으로 키우는 여자분들 잘 못 싸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잠재된 그동안 싸워보지 못했던 그게 있다.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안 싸워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싸워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엄청 겁이 많아요. 엄청 도망가는 애들 빨빨을 엄청 잘 도망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날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운. 그쵸? 기운이죠. 당연하죠. 기운이 그쵸. 중요하다. 아니 저도 그러긴 해요. 아까 그 길거리 얘기하신 저도 그 기운이 술 먹으면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용기가 밤에 나와요. 골목길 가는데 그때는 누구 이렇게 한번 덤비기만 건들기만 해봐. 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옆에서 약간 안절부절. 동공지신다. 막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혼자 걸어갈 때요. 혼자 걸을 때 무서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그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맞아요.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나오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나한테. 막 약간 이런 용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기운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에서 기운에서 내가 이긴 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좀 못 싸우자. 와요. 그러면. 맞아요. 네.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한 번은 회사 동료랑 출근길에 공사 중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빨리빨리 걸어랑 라고 공사하는 남자분이 반말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대꾸해야 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반말 일들 많은 것 같아요. 초면에 반말하는 경우 자기보다 나이가 적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반말 훅 들어오는 경우 이럴 때 이건 나이주의와 성별주의에 기반한 권력의 작용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거 거의 대놓고 강의하면 완전 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 왜 반말하세요? 그렇죠 뭐. 아니면 저도 진짜 반말 많이 듣거든요. 정말 많이 듣는데 저 약간 누가 들은 건데 반말을 하는 사람한테 같이 반말을 하는 약간 그런 경우. 그래 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겁이 많아 한 번도 대응해 보진 못했어요. 오늘의 특집과 네, 오늘 많이 배워가시겠네요. 저는 꽃뱀이 계속 기 얘기했잖아요. 기에서 눌려. 저거구나. 내가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저 기구나. 기네한테. 이렇게 기에 기세. 근데 큐티보이님 자신의 잠재력을 너무 모르시네요. 큐티보이님 술을 조금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기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 말 아니잖아요. 싸움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굉장히 롱 스토리로. 한 2번 3번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타일인 거, 자기 잠재력인 거. 자기는 그렇게 싸우는가 보죠. 전 좀 그래요. 예. 전 좀 약간 이렇게 정연하게 예. 생각 정리 짝 해서 정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네요. 그래서 본 사람으로서는 결국은 감정 싸움이에요. 네. 정연하고 싶으신가 보다. 논리 정연하고 네, 싶으신가 저는 보다. 이게 되게 명철하고 약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싸울 땐 다 개판이에요.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그러니까 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잘 못. 어떻게 잘. 순발력이. 네, 잘 그냥 뭐 약간 못 들은 척하거나. 자기 부정이죠? 네, 네, 자기 부정. 못 들은 척, 막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가끔 저랑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이 싸워요. 그 사람이 뭐예요? 왜 반말해요? 막 이러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네요. 못 들은 척하고 이러는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행 가고 그러면 친구가 막 엄청 싸우고 이래. 막 싸우고 이래. 나는 웬만해 나 옆에 뭐, 친구가 그러면 또 겁나죠. 가자. 야, 겁은 나는데 좀 통쾌하기도 해요. 근데 약간 겁은 나. 때리면 어떡하려고 막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 통쾌해. 집에 가면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어쨌든 화를 낼 때 이제 네가 좀 화를 낼래? 뭐 이런. 모든 게 내가 화를 그게 누적되면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제가 조금 기에 좀 눌려가지고 오늘 좀 많은 걸 얻어가는 기를 약간 이렇게 네, 싸움의 기술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꽃뱀님은 이럴 때 사실 저도 반말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네. 이런 재미 없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동안이어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많이 초면에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는 성별을 불문하고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어리다 싶으면 워낙에 나이주의가 강해서 반말을 확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대응을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같이 반말하자 이러는데 그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 막 60대 이런 분한테 네, 제가 뭐 왜? 막 이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약간 싸우자는 거죠. 예. 참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 의외로 어렵네요. 초면에 반말하는 혹시 뭐 주변에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계속 반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한테 반말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한 50대 정도. 근데 무슨 의자를 나르고 있었는데 뭐라고 했지? 그냥 날라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반말을 했는데 그분한테 제 지인은 직장 동료는 이제 날라야 돼. 지금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주변에 다 사람들 지금 이제 올라가자. 왜냐면 주변이 힘들어. 주변이 약간 알죠. 술렁술렁.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대찬 분이시다. 대차죠. 속은 시원하네요. 네, 어떤 굉장히 분쟁적인 순간 있잖아요. 네. 그게 남이든 뭐 관계 있든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내면에 굉장히 본질적인 게 나오잖아요. 이제 큐티보이님은 무섭다고 하셨고 뭐 다 저는 그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자기 성격이 굉장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위기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또 타인이 봤을 때 좀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이런 좀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남이 날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또 저렇게까지 술 먹고 왜 저렇게 왜 술 먹고 왜 저렇게 싸우고 있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남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속이 시원한지 알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거나 죄책감 안 쌓일 정도의 수준은 싸워봐야 알아요. 네, 맨날 머릿속으로 생상하고 글로 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경험 속에서 맞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떠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지를 조금 알아가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뭐 같이 반말하실 수 있는 분은 네. 반말하시면 되고, 그쵸. 네,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은 또 나름 혜택을 받고 그쵸. 사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혼이 났으니까. 그쵸. 정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왜 반말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예. 중요한 거는 기운이다. 네,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특별히 기술이 네. 뭐 있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그 기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특히 오늘 마지막 네, 자리이신 굉장히 큐티보이님 마지막 방송인데 굉장히 저였던 기약함과 약간 회피와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게 되네요. 굉장히 좀 별론데요. 좀 귀엽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좀 귀엽지 않고는 약간 저번주 조금 그쵸? 회피하고 조금. 아니에요. 근데 또 그동안에 좀 그런 모습이 안 새어 나갔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새어 나가겠죠. 네네네. 네, 만족하고요. 오늘 근데 또 이제 큐티보이님 같은 분이랑 또 이제 그 기운이 센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조화가 또 음양의 조화가 제가 있지 않아요? 또 좀 약간 친구들 중에 그쵸. 약간 좀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 땀딱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다니기 편해하는군요. 그 사람도 제가 편한 거죠. 제가 말려주잖아요. 또 말려줘 또 맞아요. 말려준 사람도 옆에 있어야 돼요. 둘이 있으면 또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네. 그럴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의 마지막 방송 슬프다. 네. 나중에 뭐 심심하면 불러주세요. 네. 네. 예, 꽃뱀님.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뭐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매일 싸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싸워도 되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공감하지 말고 상대방 너무 걱정해주지 말고 네, 걱정하지 너무 말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고 그 싸움을 통해서 경험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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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